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금양 영상 찍어 드릴 건데, 제가 이 금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흐름들을, 시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지만, 금양이 현재 가고 있는 그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 이러한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맞춰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금양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나온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나온 이유가 일단 쇼스퀴즈가 터진 것도 있지만 쇼스퀴즈가 터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공시가 뜨면서였죠. 일단 류강지 회장이 유상증자 아니죠. 회사에 1,000만 주를 증여를 하고 그죠? 그리고 제3자 배정으로 3천억을 출자 전환해서 들어오겠다라는 내용이 금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 메모장을 써서 금양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천천히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금양 관련된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11월 8일에 뭐가 있죠? 유상증자 납입일. 그쵸? 자, 보통은 납입일에 급등이 나옵니다. 그 납입일이 밀리지 않는다면. 근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셨을 때 이거는 제가 납입이 될 것 같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일단 납입일을 볼게요. 언제요? 11월 8일이죠. 언제입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입니다. 자, 그리고 신주가 상장되는 것은 24년도 11월 28일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유상증자 가액 자체를 최대한 높은 가액으로 할증을 최대한 높게 해서 회사에 유상증자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수량을 높게, 그러니까 3천억에서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3천억인데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량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낮게 해서 수량을 많이 늘린 게 아니라 금액을 높게 해서 수량을 낮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주가 부양에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11월 8일에 납입이 된다라고 했을 땐 이 부분을 분명히 주가 급등으로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11월 8일을 납입일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흐름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왜 빠졌어요? 오늘 급락이 왜 나왔죠? MSCI 편출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MSCI 편출 때문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된다? 이탈하죠. 패시브 자금 이탈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MSCI가 편입된다라고 했을 땐 왜 호재라 그래요? 왜 호재라고 합니까? 주가가 아무리 높이 올랐어도 이 MSCI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양이 원래 10,000원짜리인데 무슨 이제 상승 조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400% 500% 이상 오르면 안 된다. 상승 조건이 있긴 한데 어쨌건 금양이 한 반년 동안 한 10만 원까지 올랐어. 그럼 10배가 올랐잖아.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비싸잖아. 그럼 사기 싫어. 근데 만약에 MSCI 편입되면은 외국인들은요, MSCI를 추종하기 때문에 무조건 금양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MSCI 편출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때요? 내가 10만 원에 사고 금양이 지금 4만 원이어도 MSCI 편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 편출하게 되면 무조건 손실 보고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마이너스 60% 손실이라고 해서 이걸 매도를 안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금양의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잠깐만 뉴스 볼게요. 자, 보면은 MSCI는 올해 마지막 지수 구성 종목 정기 변경 립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MSCI 스탠다드 한국 지수에 현대 로템이 들어가고 KT와 하나솔루션, 현대건설, 현대제철, 코스모 신소재, 셀트리온 제약 등 금양 등 7개 종목은 제외됐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MSCI 지수는 모건스탠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로 2월, 8월, 11월 등 4차례 정기 변경을 실시한다. 시가총액 유동시가 총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 종목 선멸이 이뤄진다. 실제 지수 변경 적용일은 25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금양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력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MSCI 애들이 11월 25일이 되면은 편출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나가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만 원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땐 외국인들이 4만 원에 나가면은 얼마 손해? 마이너스 60% 손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서 한 7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어. 그럼 외국인들 나갈 때 얼마 손해요? 30% 손해죠. 그쵸? 그럼 단기적으로 11월 25일에 패시브 자금이 나갈 때, 그쵸? MSCI에 편출돼서 패시브 자금이 나갈 때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려면은 주가를 올려다 놔야겠죠. 주가 올려놨을 때 25일 패시브 자금 나갈 때 최대한 손실을 덜 볼 수가 있겠죠. 주가를 올려놓는다 가정을 해놓으면. 그쵸? 그리고 나서 11월 25일 이후에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11월 28일에 신주가 뭐가 됩니까? 신주가 상장되고 그 다음 12월 2일에 뭐가 있어요? 바로 수중이 있습니다. 1,000만 주를 유광재 회장이 어떻게 했다? 수중을 했죠. 언제요? 12월 2일.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 이탈이 나올 거지만 외국인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11월 말까지 끌어올리고 11월 2일에 뭐가 있어요? 수중이 있잖아. 수중 1,000만 주를 어떻게 양도하죠. 회사 쪽에. 그 회사는 이 1,000만 주를 처분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장 공장 중고 및 설비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 그럼 이 부분들이 이제 11월 말일로 갈수록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나가려는 부분과 그 다음 12월 2일에 이 1,000만 주를 받아가는 A라는 주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 A라는 주체는 1,000만 주를 가져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 가져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 1,000만 주를 블락딜로 매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가져가는 A라는 집단은 이걸 가져가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주식을 아무리 할인율을 20% 싸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그죠? 몇 프로 빠졌어요? 마이너스 20%가 빠지고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얼마예요?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170만 정도밖에 안 된다. 마이너스 20%가 빠졌는데 그럼 20% 할증해서 마이너스 싸게 해서 할인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0만 주를 매도할 수 있을까요? 매도할 수 있을까? 거래량 고작 170만 주 20%가 빠졌는데 매도 못해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은 1,000만 주를 가져가는 세력들은 이 1,000만 주를 할인해서 받아서 올려서 팔 거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위로 터지면은 매도하기가 쉬워요. 개인들이 붙으니까. 근데 거래량이 밑으로 터지면은 개인들이 안 붙습니다. 무서워서. 오히려 투매 물량이 나온단 말이야. 개인들이 특징. 급락하면 무서워서 매도하고 급등하면 좋은 호재 있는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하고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거래량을 터트려야지 물량을 던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메모장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쵸? 정리해보면은 일단은 11월 25일 MSCI 정기 변경 그러면 외국인 패시브 자금 이탈 그쵸?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이 금양을 처음 MSCI 추종해서 들어왔을 때 평단이 얼마냐 그죠? 평단이 얼마냐 체크 자 해보면 되죠. 볼게요. 금양 MSCI 편입 기대감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자 보면은 11월 15일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요렇게 금양 편입이 될 것이다. 신규 편입 내용이 나와 있죠. 금양 한번 볼게요. 자, 갈 때 가격을 보면 돼요. 자, 금양 보면 자, 금양 보면 이때 보면은 이번 정기 리뷰는 11월 30일 장 마감 이후 리밸런싱이 이루어져 12월 1일부터 바로 된다. 그럼 11월 30일 23년도 11월 30일 가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23년도 11월 30일 가보면 되겠네요.
자, 가봅시다. 얼마에 편입이 되었는지. 야, 얘네 이 친구들 좀 비싸게 했을 것 같은데. 11월 31일. 아, 요때네. 11월 31일. 언제야? 야, 비싸게 했다. 그쵸? 얼마야, 이거? 목요일. 얼마요? 13만 원. 야, 종가에 들어왔었으니까 12만 8천 원에 들어왔네. 12만 8천 원. 자, 그러면은 외국인 패시브 평단 12.8. 그쵸? 자, 지금 외국인 패시브 가격 4.1. 손실률은 얼마죠? 13만 원에서 이 정도 빠졌으면 손실을 마이너스 70%? 10% 정도. 자, 그죠? 최대한 손실을 덜 보고 나가야겠죠. 사실상. 그럼 11월 25일 편출될 때 마이너스 70% 손실을 보고 나간다. 참, 내가 외국인한테 국장하기 싫겠다. 이렇게 되면. 그죠? 자, 이렇게 나갈 거니까 일단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를 부양시켜주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 그러니까 최소한 평단이 19.8이면 지금 4만원에서 5만원 구간 추가 매수 한다고 하면 외국인이 그죠? 외국인이 한다고 하면 평단 얼만큼 될까? 한 8만원 되려나? 4만원에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7, 8만원 되겠죠? 7, 8만원 7, 8만원 평단 그러면 한 7만원까지 올려서 매도하면 어느 정도 선방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11월 8일 유상증자가 납입되는 시점에 같이 급등을 만들어서 주가를 올리는 방향도 생각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3천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오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물론 출자 전환으로 들어와서 부채를 탕감하는 개념이지만 재무제표가 크게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스토리를 짜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밑에 부분에서 금양이 결과적으로 이 출자 전환으로 주가 급등했잖아요. 아마 출자 전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 금양은 지금 방법이 출자 전환이랑 제3자 배당 유상제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공시로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잠깐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0월 31일 있죠. 10월 31일. 자, 이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따 오후 8시에 자, 제가 뭐라 했죠? 자, 금양 출자 전환. 자, 어제 제가 언급한 내용 바로 오늘 공시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떴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제대로 대응해서 잘 대응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때 내용인데 제가 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면은 날짜 보시면 공시 안 떴고 주가 급락했을 때죠. 그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거 반등 나오려면 금양에서 출자 전환이나 유상증자 공시가 뜰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가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면 주가가 위로 튀면서 쇼스퀴즈가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나왔었는데 이거 잠깐 볼게요. 류경재 회장이 고점에서 블락딜러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죠? 막 1,000억, 2,000억 팔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판 돈을 그죠? 다시 금양에 대여를 해주면서 금양에서 이자를 받는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살아있고 나중에 금양의 부채가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출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출자 전환해서 금양에 다시 지분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양의 회사가 부채로서 너무 위험해진다라고 했을 땐 이 지금 류경재 회장이 나 이자 이거 안 받을게요. 내가 이거 금양에 빌려줬던 돈 출자 전환해서 주식으로 받아서 지분을 늘리겠습니다. 이 과정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용이 정말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공시가 떴습니다. 출자 전환 관련돼서 유상증자 들어온다.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분도 사실상 이 외국인들이 물을 타서 뭐 탈출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뇌피셜이죠. 사실상 외국인들이 자금을 그렇게 운용하는지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냥 올라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뭐가 된다?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가 올라간다고 이제 주가 올라가나 보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MSCI 편출 관련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편출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매도 물량이 우리 나왔고, 금양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나올 악재들이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이 이상의 악재가 나올 게 딱히 뭔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미리 금양은 주가가 하락할 때 모든 악재가 전부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악재는 이 몽골 관련된 리튬 관련된 악재, 그리고 당연히 이걸로 인한 불성실 공시 법인, 그리고 유상증자, 거기다가 최대주 특수관계인 사장에 퇴임을 했지만 최대주 매도, 이양두씨 매도, 전부 모든 악재들이 나왔고, 지금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호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호재가 하나 나오고 악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물이 쌓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구조로 가는데, 악재가 다 반영되고 호재가 나왔을 때는 호재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빠질 때는 악재로 계속 밀리는데, 호재가 나면 어떻게? 호재로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악재는 금형이 반영을 시켰고 이제부터 나올 호재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께 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조금 더 잘 전달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금양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좀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금양 관련된 부분들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여기 금양도 오늘 아침에 또 같이 해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금양 관련돼서는 분명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항상 그게 계속 빠진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야, 15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당연히 올라가겠지. 이게 절대 아닙니다.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으면 주식은 못 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금양이라는 종목은 어쨌건 유상증자와 이 최대주주가 지금부터 호재를 만들려고 하는 모멘텀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양 관련돼서 내가 한번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등 어느 물량을 줄여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물량을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주가 올라갔을 때 좀 대응을 정말로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로 금양 입장이라고 딱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금양 관련돼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몇 번이요? 010 자 9201 6329로 금양 입장 네 글자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수익들 더욱더 제대로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손실률이 아마 지금 대부분 마이너스 60%에서 70%, 80%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손실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본전이 왔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능사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아니 이 새끼야, 니는 12만원, 13만원 추천했던 애들이랑 다를 게 뭐냐. 계속 올라간다고만 하지. 이제 와서 비중 축소하라고? 자,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만원, 13만원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1월, 10월에 그죠? 금양이 MSCI 편입될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MSCI 편입으로 오르면 매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주가 눌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마찬가지. 지금 파셔야 됩니다. 이번 연도 1월 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내년에 70% 폭락한다. 금양 에코프로 정확하게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 제가 작년 보시면은 이 가격에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면은 금양 이 가격대 분명히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금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가 아닌 반등을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짜로 반등 타점이 나온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반등 타점 나왔을 때 제대로 주가 급등 나올 때 같이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좀 대응을 해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금양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제가 설명창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링크 누르시면은 이렇게 입장 요청이 떠요. 뜨고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입장 눌러 드리니까 반드시 문자로 금양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IRA 법안 때문에 금양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언제? 23년도죠. 자, 제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요거 좀 강조 드리고 싶어요. 금양 같은 종목이 그죠? 이 바이오에서 분명히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왜?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곧 통과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뭐죠?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IRA 법안이 원자재랑 장비를 규제했다면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원료의약품과 이러한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들을 규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2차 전지를 보는 것보다 물론 금양은 제외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2차 전지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 원료의약품 CDMO 관련주인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요거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놨거든요. 영상 마지막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금양 관련된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금양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그리고 이 기법들 요건 또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 히든 기법은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